네, 스토브리그 시작을 알리는 FA 드디어 스타트했습니다. 자, 24명인데요. 총 24명. 24명의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FA 공시가 곧 될 것이고, 자, 이제 선수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11월 2일까지 권리 행사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신청을 하게 되고, 11월 3일 날 전체 공시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부터 FA,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11월 4일부터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없어졌어요. 사전 접촉이라 그러죠. 템퍼링은 아예 없어졌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FA 초대여급은 있다? 없다? 없다. FA 상한제 이야기가 많죠. 4년에 80억 원. 자, 이 FA 상한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FA 상한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A 상한제가 지금 4년 80억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단들이. 선수협이 일단 거부. 이후에 선수협이 보상제도 철폐를 내세우면서 재협상 여지를 줬죠. 이번에는 구단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11월 중에 아마도 이제 FA 관련해서 뭔가 변화를 도출하려고 단장 회의 그리고 이사회가 열립니다만은 결과물 도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집니다. KBO 정운찬 총재가 여러 이유입니다. 이건 여러 이유로 협상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만 구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완강하거든요. 만약에 규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FA 관련 규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 올해 연도 FA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방송은 각 구단의 FA를 바라보는 시각과 협상 전략 이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단은 우리 FA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이제 외부 FA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FA 관련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외부 FA를 데려오려면 해당 선수의 해당 FA 전년도 연봉 2배 그리고 보상 선수가 있습니다. 보상 선수는 20명 보호 선수 그리고 군 보류 선수 당해년도 FA 외국인 선수 당해년도 FA 보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서 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FA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팬들께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KBO 리그의 FA는 거품이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FA 상한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금 선수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확신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FA 시장에만 구단들이 들어오면 구단들이 그냥 2승을 잃어요. 2승을 잃는 구단이 한두 구단 나옵니다. 한두 구단이 2승을 잃으면 3-4구단이 같이 또 2승을 잃어요. 그래서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막 달리고 다음에 또 같이 또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면서 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막 손을 잡으면서 우리 정말 우리 2승을 잃지 말자고 이 정신줄을 놓지 말자고 하면서 또 내년에 또 FA 시즌이 되면 또 정신줄을 탁 놔버리는 그래서 그냥 선수들의 몸값이 그냥 엄청나게 뛰는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초대여급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 대여라 그러면 대략 한 50억 정도를 대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40억 정도를 대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30억입니까? 이건 기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초대여급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80억 이상 넘어요. 그리고 초대여급은 이제 100억을 넘어가는. 자, 그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승팀 두산부터 가겠습니다. 두산 2명입니다. 장원준 선수, 오재원 선수. 자, 장원준 선수 자격 유지가 돼 있죠. 올해 근데 너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안 좋아서 FA에서는 안 했습니다. 올해 더 안 좋아요. 당연히 FA에서는 못합니다. 자, 그냥 자동적으로 올해 1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재원 선수 34세 제 취득이죠. 올해 98경기에서 1할 6분 4리 3홈런 18타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팬들께서 오재원은 무슨 김태형 감독의 양아들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시리즈 4경기에서 5할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 팀 우승에 굉장히 역할을 했지만은 구단에서도 오재원 선수가 FA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재원 선수가 한국 시리즈 우승 그 벅찬 감동에 힘입어 바로 선언을 했죠. FA 선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구단이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11월 20일 날 있을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오재원 선수하고 두산이 뭔가
약간의 교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입니다. 두산 측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오재원 선수가 FA 선언을 하지 않아도 40명 보호 선수는 묶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A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선언한 선수는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 선수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다른 선수를 한 명 더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은 최대로 뺏길 수 있는 선수가 4명인데 대략 4명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움은 지금 오주원, 이지영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일단 두 선수한테는 구단 측에서 우리는 당신들을 잡을 생각이 있다.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뒀습니다. 문제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주원 선수는 상식적으로 타팀 이적은 거의 힘들어 보입니다. 나이도 있고요. 내년에 35세가 되고 또 올해 FA 로이드로 바짝 활약을 했거든요. 공인구 반발력 저하의 최대 수혜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지영 선수는 협상 과정에서 이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이따 롯데 부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포수기도 하고 생각보다 올해 잘했습니다. 잘해서 이지영이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단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죠? 자, 몸값도 차츰 올라가게 되는데. 한데 이제 지금 문제는 키움 내부 혼란인데요.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키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키움은 사실 지금 FA 협상 이런 거 뭐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키움 내부 지금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장석 대표가 지금 뭐 옥중에 있는데 이장석 대표는 사실상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장석 대표의 옥중 경영을 입증할 녹취 파일이 방송 보도로 공개가 됐고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박준상 대표가 물러나고 하송 부사장이 대표로 왔습니다. 이 하송 부사장은 바로 허민 이사회 의장의 거의 오른팔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요. 임 부사장이 10월 30일 밤 11시에 구단으로부터 당신도 임 부사장도 이장석 대표와의 교감을 같이 나눴다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 키움 내부적으로 임원들이 많습니다. 구단은 작은데 임원이 너무 많아요. 이 임원들끼리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박병호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의 포스팅을 하면서 해외 진출 과정의 포스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구단이. 그 돈으로 이제 좀 버텨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재정 상황이 이제 올해 관중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FA는 결국 돈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선수를 잡고 또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적어도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키움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지고 지난해에도 일부 선수들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적지 않게 토로를 했는데 올해도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키움은 스토브리그에 상당히 좀 잡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네이밍 스폰서인 이제 키움 증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잡을 안 쓰길 수밖에 없겠죠. 사실 키움 증권 쪽에서는 스폰서십 계약 첫 해에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대단한 지금 돌발 변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KBO와 히어로즈 구단 사이 그 감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히어로즈 구단이 뒷돈 트레이드 파문 등 중경영 관련해서 경위서를 받고 또 상벌위를 열어야 되면 여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주주인 이장석 대표는 현재로서는 구단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군 선수하고는 결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 구단이 협상은 하겠지만 강하게 잡을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이유는 NC 다이노스 올 초 양의지 선수를 4년 125억 원에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또 2년차 포수인 김영준 선수의 가파른 성장세도 어떻게 보면 김태군 선수로 하여금 좀 설 곳을 좀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김태군 선수 본인이 풀타임으로 출전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4년 총액 최대 96억 원의 계약을 한 박선민 선수는 다시 FA 자격을 재취득을 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될까? 박승민 선수 이적 첫 해에 잘했고 이후 3시즌에 조금 부진했고 올해는 112경기 2할 6분 7리 19홈런 74타점으로 앞선 2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했습니다. 하지만 타격감이 전반기에는 좋았지만 후반기에 좀 부진했고 포스트 시즌에 부진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은 조금 유동적입니다만은 뭐 당연히 뭐 첫 FA 계약보다는 훨씬 다운된 금액을 제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NC 구단은 우선은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 구단으로 이적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SK 구단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배 37세, 나주환 35세, 김강민 37세. 박정배 선수 처음으로 권리 행사를 하게 됐고 나주환, 김강민 선수는 두 번째인데 일단 뭐 김강민 선수 정도만 FA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옵션이 포함된 계약 기간이 옵션이 포함된 그런 계약이겠습니다만 장기 계약은 아닐 거고요. 김강민 선수가 2015년에 총액 56억 원의 FA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다시 FA 기회를 잡게 됐는데 박정배, 나주환 선수는 FA 계약이라고 하기보다 구단하고의 뭐 단년 계약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1+1 계약도 좀 가능해 보이고 김강민 선수는 조금씩 주전으로 좀 멀어지는 듯 했지만 올 시즌 다시 좀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 그죠? 127경기에서 2할 7푼 8홈런 50타점 15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상대 선발 투수에 따라서 김강민 선수 여전히 중견수 수비는 톱 클래스입니다.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김강민 선수가 역시 최대 수혜를 입은 케이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나주환 그리고 박정배 선수는 FA 신청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LG 트윈스 진해수 33세, 송원범 35세, 장원삼, 방출, 오지환 선수 29세죠. 장원삼 선수는 이제 방출이 됐고 롯데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한 3주 됐나요? 2이닝 무실점했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 구속이 134km가 나왔다 그럽니다. 롯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진해수, 송은범, 오지환은 LG 트윈스가 잡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몸값 그 다음에 뭐 기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차명석 단장이 이제 오지환 선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단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구단 입장을 물어왔거든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이적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한 두세 군데, 세 군데 정도에 제가 구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유격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단 세 군데에다 확인을 해본 결과 영입하겠다는 마음이 없다. 영입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타팀 이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병역 혜택 논란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기업 차원에서 오지환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구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께서 타팀에서 얼마를 주겠다면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머니게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지환 선수를 타팀에서 영입을 할 때는 헐값으로는 영입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아무래도 논란이 있는 선수를 아주 헐값에 영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팬들께서도 타격이 뭐 아주 나쁘지 않고 뭐 대단한 타격은 아니지만 타격이 아주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비가 어깨도 강하고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젊은 유격수를 데려오면 아주 싼 가격에 데려오면 이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다 그러면 팬들께서도 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LG 트윈스와 이렇게 막 출혈 경쟁을 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데려오면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면 그때는 정말 비난이 대단해질 수 있거든요. KT 위즈 유한준 38세 최고령 FA인데 잡는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16년에 KT 위즈와 4년간 총액 60억 원 당시 이제 FA 대박을 터뜨렸는데 4년간 꾸준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4년 내내 3할 타율 그리고 두 자릿수 홈런을 쳤고 4년간 통산 타율 3할 2푼 4리 61홈런 그리고 301타점을 올렸는데 뭐 KT 팀 내에서 타율 1위, 홈런 3위, 타점 1위였거든요. 올 시즌은 초반에 뭐 4번 타자까지도 본인이 맡아서 열심히 좀 해줬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범 FA였고 이승윤 단장이 어떻게든 최대한 후한 계약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기간 옵션 포함된 단연 계약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박경수 선수하고 했던 계약이 어느 정도 뭐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빈 30세, 안치홍 29세. 이 기아 키스톤 콤비가 같이 FA가 됐습니다. 기아 구단 무조건 잡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이 예비 FA가 됐던 이 올해에 상당히 FA가 되면 FA 로이드라고 해서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좀 부진했어요. 공인구 반발력에 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렸다 안치홍 선수가 올해 홈런이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득점권 타율도 2할 3푼 4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 안치홍 선수가 몸값이 그냥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는. 또 김선빈 선수는 시즌 중반까지는 안치홍 선수하고 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고 그죠? 2017년에 타격왕이었는데 올해 뭐 2할 9푼 1리 3홈런 40타점이 됐는데 저는 이 안치홍 선수와 LG의 오지환 선수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을까? 이 동갑내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물론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오지환 선수가 조금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안치홍 선수가 사실 뭐 한 단계 위죠. 분명히 한 단계 위인데 뭐 잠실 구장의 약간 그 특수성 이런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안치홍 선수가 한 단계 위인데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가 더 큰 금액의 돈을 FA 대박을 터뜨릴지 좀 그거는 한번 좀 궁금합니다. 두 선수 다 안치홍, 오지환 이 두 선수 다 유이한 20대 FA인데 이 두 선수는 아마도 4년 계약이 거의 뭐 확실시 돼 보입니다. 삼성의 손주인 선수는 은퇴 후에 프런트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람 34세, 김태균 37세, 이승열 35세. 이 3명 제 자격을 갖췄죠. 3명은 전부 잔류시킨다고 합니다. 기간 옵션, 몸가 옵션 다양하게 건다고 해요. 그리고 정민철 단장이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이 말은요.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준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갑을 꺼내죠. 말은 덜 하고 지갑을 꺼내서 바로 주면 되는데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돈을 좀 적게 주면서 자꾸 이게 타이르는 것이죠. 자, 윤규진 선수가 있는데 FA에서는 불투명합니다. 할지 안 할지 구단에서도 아직도 정확하게 본인이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본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윤규진 선수 좀 안타깝습니다. 잔부상도 좀 있었고요. 구위 하락 때문에 올 시즌에 출전 횟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마지막으로 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효준 36세, 손승락 37세, 전준우 33세 3명 선수 모두 투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구단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 관심사가 이제 야수 최대어다 이렇게 전준우 선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준우 선수, 안치홍 선수, 그리고 제가 오지환 선수 기사를 한번 다루면서 대여급 오지환 이래서 굉장히 도대체 왜 대여급이냐 이렇게 굉장히 우리 독자분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도 도대체 그 기사에 대여급이라는 표현은 왜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썼고 또 제가 이전에 FA 예비 FA들 이야기를 한번 다뤘을 때 왜 대여급인 오지환 선수 이야기는 다루지 않나요 하는 그런 또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여급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 봤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자, 최대 관심사 야수 최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준우 선수 한번 잔류 한번 보겠습니다. 2년 연속 140안타 3할 20홈런을 쳤는데 저는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새로 성민규 단장이 왔지 않습니까? 전준우 선수 개인한테는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녹색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요. 약간 황색 신호다. 성민규 단장이 와서 데이트 위주의 야구를 펼치고 뭔가 새로운 팀 컬러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활약을 했던 롯데의 팀 컬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는 4년에 80억은 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겠다고 하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의 수비력에 대한 부분을 구단에서 여러 차례 약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공인구 반발력이 많이 다운되면서 외야수들의 외야 수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가 아주 안 되고 있거든요. 수비가 조금 약합니다. 전준우 선수가 수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서 공격에 비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좀 몸값정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 그렇다면 손아섭 선수는 4년에 98억 원 받았는데 그러면 손아섭 선수는 수비가 강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고효준 선수, 손승락 선수는 아무래도 스스로의 선택이 좀 초점이 맞춰진다.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단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고효준, 손승락 이 두 선수는 특히 손승락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에 있어서 좀 해를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 손승락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협상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노경은 선수 얘기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2차 드래프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20일 날 2차 드래프트가 있는데 당해년도 FA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제외가 됩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그렇다면 11월 4일 이후에 계약을 발표를 해야지, 계약을 해야지만 당해년도 FA이고 오해 소지를 완전히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계약 발표를 하게 되면 직전 연도의 FA라고 좀 해석상의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지가 있어서 좀 약간 좀 뭐 변수를 없애는 차원에서 아마도 11월 4일 이후에 계약 발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좋은 관계다. 노경은 또 좋은 관계다. 롯데도 좋은 관계다. 상당히 좋은 관계고 상동에서 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은 선수하고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쌓인 앙금을 생각을 하면요. 계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확실하게 어떤 뭘 주고받지 않으면 거기 가서 훈련 안 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완전히 화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